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금융 담당하는 정태준입니다. 오늘 기준금리 인상 영향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업에 대한 얘기고요. 이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은행업에 좋은가 나쁜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펀더멘털 자체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마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그러니까 기준금리 하락 종료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상하기 전에 지금 구간에서 사실 제일 좋은데 여기 세 번째 박스에서 보시면 첫 번째 인상을 한 다음에도 초기에는 마진이 개선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그 마진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에 따라서 산식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제 뭐 산식 자체는 이자보 자산분의 이익이기 때문에 바로 와닿지 않긴 하지만 좀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출금리랑 예금금리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출금리가 올라가고 예금금리가 하락을 하면 마진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와 동행을 하고 시장금리는 기준금리에 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는 기준금리에 후행을 합니다. 시장금리는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를 얘기를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시장에서 한국은행의 행동을 먼저 예측을 하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오를 것 같다라고 예상이 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그 다음에 대출금리 중에서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있다 보니까 이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빨리 대출금리도 시장금리와 동행을 해서 변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금리가 먼저 오르고 대출금리도 같이 오르고, 그 다음에 예금금리는 이 뭐 변동금리 예금 이런 건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에 사실 후행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금리가 변화를 하면 예금이 만기가 도래하면서 예금금리가 갱신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후행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그 기준금리 하락 종료 구간, 하락이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상승하기 전에 그 동결 구간에서 마진이 제일 좋은 거는 일단 그 대출금리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경기가 이제 개선이 되고 이제 그 첫 번째 기준금리 인상이 다가온다라는 생각이 들면 또 대출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상단은 위로 올라가는데 그 기준금리가 인하해오던 거를 반영을 해서 예금금리는 전차 이제 리프라이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갱신이 되면서 그 수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갭이 벌어져서 마진이 개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나면 일단 올리면 그 시장금리도 같이 오르는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는 오릅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초기에는 마진이 또 특별하게 개선이 많이 되는데,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예금금리가 후행해서 뒤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그 인상폭이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고요. 사실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계속 경기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날 거다라는 예상이 되면 뭐 사실 마진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다. 예금금리 올라가는 것만큼 대출금리 올라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이제 경기가 계속 기준금리를 올리다 보면 경기가 둔화가 되는 시점에 올 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고 이제 조만간 다시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사실 시장금리가 먼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고 예금금리는 뒤따라서 올라오는 구간, 그래서 마진이 축소가 되는 구간이 들어가서 사실 이때서부터는 이제 은행업의 펀더멘털이 훼손이 되는 구간인데, 그건 이제 뭐 한참 좀 남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첫 번째 인상을 앞두고 때문에 앞으로 마진이 뭐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손 비용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게 좀 차트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 대손 비용은 부실 채권이 늘어나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사실 올라갈 때는 경기가 좋을 때입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률이 오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라도 내려야겠다라고 할 때 경기가 안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이때 대손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대손 비용도 결과적으로는 뭐 한동안 그 양호한 모습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지금은 작년에 그 코로나 관련 충당금을 많이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 지금 오른쪽 아래 차트에서 보시는 상매가 이전 고정이하신 수준, 이게 실질적인 부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보다 작년에 충당금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충당금을 더 쌓을 게 없어서 환입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역대급으로 대손 비용률이 좋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년까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8월이든 10월이든 연내에 기준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해도
뭐 내년까지는 계속 펀더멘탈이 양호하게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왜 최근에 약한 모습을 보여왔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사실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뭐 혹은 떨어진다고 딱히 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러니까 주가가 오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지금 세 번째 박스와 네 번째 박스의 사이 구간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요 박스 없는 구간이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구간인데, 그때 이제 보통 주가가 제일 많이 오르고요. 이 밑에 차트에서 보시면 장단기 금리차랑 좀 더 동행성을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장단기 금리차랑 은행업 주가가 동행성을 보이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손비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경기를 좀 상징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에 선행한다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단기 금리는 통화 정책을 반영을 하고 장기 금리는 경기의 성장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그 경기가 회복이 되는 구간에서는 시장 금리가 아까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장 금리가 그 3년물은 단기 금리고 10년물은 장기 금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장단기 금리차는 확대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 회복을 반영을 해서 10년물이 더 강하게 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경기가 둔화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처럼 이제 통화 정책이 다시 완화적에서 그 긴축적으로 바뀐다라고 하면 장기 금리는 그 횡보를 하게 되고 혹은 하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단기 금리는 상승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나타난 현상이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빠지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경기 둔화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서 장단기 금리차도 빠지고 은행업 주가도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장기 금리가 좀 부진한 이유는, 여기 지금 밑에 차트에서 보시면 델타 변이 확산이 좀 큽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델타 변이가 뭐 지금 글로벌하게 우세종이 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인도의 경우를 들어보면 델타 변이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피크를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사실 1, 2, 3차 유행하고 마찬가지로 델타 변이도 언젠가는 그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한 우려도 언젠가는 좀 종식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금리, 그러니까 테이퍼링이 좀 되게 최근에 또 이슈이긴 한데, 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키는 게 과거에 2018년 때처럼 뭐 연달아서 4번씩 올리면서 경기가 과열됐기 때문에 이걸 진정을 시켜야겠다 이런 목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경기는 아직 회복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회복을 하고는 있지만 이제 충분히 회복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비해서 자산 가격과 물가만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를 잡겠다라는 취지로 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경기가 다시 꺾일 거다라고 예상을 해서 뭐 그래서 지금 은행을 팔아야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는 다시 회복을 할 거다라는 게 이제 제 예상이고요. 뭐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인 거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되든 사실 기준금리 인상을 하면 뭐 은행보험증권 다 안 좋습니다. 뭐 이게 사실 은행보험증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그 증시에 다 안 좋은 부담 요인이긴 하죠. 자산가격 상승에 할인율이 올라가는 요소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 은행을 가장 선호를 하는 거는, 지금 보시면 이익 성장률 내년에 유일하게 진입할 걸로 보고 있고, ROE도 지금 뭐 현저하게 높은 수준인데 PBR은 반대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ROE 대비해서 PBR이 제일 낮은 싼 상황이고, 배당 수익률로 놓고 봐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게 증시가 꺾이는 구간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가장 방어적인 성격으로서 그 뭐 좋은 펀더멘탈, 낮은 밸류에이션, 높은 배당 수익률 이렇게 해서 가장 주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은행 업종을 금융업 내에서 최선호 업종으로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그 자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티레이더 유한타 티레이더 투자 타이밍은 티레이더